안녕하세요, 오리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임신이 잘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리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난임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리 씨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꼭 우선 임신을 준비했는데 한두 달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노산인 분들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노산이기 때문에 한 4, 5개월 지나고 나니까 좀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보통 한 6개월 지났을 때 안 생기면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검사인데요.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이제 자궁 초음파도 해보고 그리고 난소나이 검사라고 AMH라는 난소나이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호르몬이 어느 상태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이거는 언제 검사하느냐? 그럼 생리 시작하고 2, 3일 후에 그때 피를 뽑습니다. 그때 검사를 해야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딱 그때 하는 게 맞고요. 그때 이제 난임병을 예약해서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라던가 다른 것도 이제 항체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같이 검사를 해주시거든요. 다 검사를 해보고 내가 어떤 상태다, 내 몸이 어떤 상태라는 거를 다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분이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럼 남성분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고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자연 임신이 잘 될지 아니면 시술 도움받아서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될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진짜 건강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이더라고요. 체중하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호르몬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내과 진료는 꼭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너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임신이 될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그냥 조금 살쪘는데 이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할 만큼 비만인,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비만인 분들에게 저는 권장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건강하게 아이를 가지고 싶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가지고 싶다면 부부 모두가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5분, 10분 그 코어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꼭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주고 식단도 잘 조절해 주시면 좋지만 우선은 검사를 잘 해보고 난 다음에는 체중 조절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분들 중에서 배 나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자활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꾹 배가 들어가도록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여자만 계속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요. 대부분 분들은 여자분들이 자꾸 검사를 하고 뭐 계속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꺼려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이세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남편을 잘 설득한 다음에 같이 검사 받고 같이 체중 조절하고 운동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약과 보조 제품인데요. 저는 한약을 먹고 임신을 했다고 할 정도로 한약이 좀 잘 받는 체질입니다. 근데 난임 부부 중에서 대부분 한약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이제 한약을 난임 전용 한약이 있어요. 아기를 잘 가지기 위해서 먹는 한약이 있는데 먹을 때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내가 혼자 먹어서 몸이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정자의 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먹어서 몸이 회복하고 컨디션이 좋아야 아기도 잘 들어선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보조 제품 중에서는 엽산을 꼭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엽산을 또 더 챙겨 먹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엽산을 좀 더 먹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엽산을 좀 더 챙겨 먹었고요. 임신 종합 영양제가 있는데 저는 엘레땡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원투가 있어요. 임신 초기부터 임신 준비부터 초기까지 먹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엽산은 좀 더 추가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노시톨이라는 걸 먹었는데 이거는 제가 몇 개월이나 먹었는데도 이노시톨은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임병원 가서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난소가 이렇게 점점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노시톨을 먹어서 어떻게든 버티게 해주고 싶어서 보조 제품을 먹기는 한데 이노시톨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차라리 한약을 먹는 게 더 빨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다 해봤지만 되게 이노시톨은 나중에 중간에 끊었거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난임병원 다니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너시터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챙겨 먹고 싶다 하시면 그런 것도 있고요. 코큐텐이나 그다음에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이건 남자분들도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남편분한테 엽산은 진짜 딴 건 몰라도 엽산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하고 이제 먹이세요. 남자분들은 3개월 전부터 먹어줘야지 이게 또 효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엽산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임신 준비를 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엽산을 계속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술, 담배를 하고 아기가 잘 생기길 바란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둘 다 술, 담배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보조제품 백날 잘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술, 담배 꼭 끊으시고 보조제품이랑 그리고 한약도 상담해 보시고 남녀가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인데요. 우리가 찾아보면 착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 뭐 임신이 잘 되는 음식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 방해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뭐 인스턴트 이런 제품들은 사실 방해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에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 또 뭐 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방해하겠죠. 그리고 카페인도 너무 많이 먹어도 방해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랑 우리의 몸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몸 좋은 것만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거 뭐 하루 먹었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히나 술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커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착상에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임신했을 때도 그냥 커피 한 잔 요렇게는 먹었었고 술은 안 먹었는데 그래도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방해한다고 하지만 꼭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배란 전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제가 뭘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두유를 먹었어요. 그리고 두유를 먹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대추즙을 부모님이 대추나무가 있어가지고요. 대추즙을 짜가지고 진짜 오리지널로 짜가지고 그걸 주셨는데 그것도 먹었고 배란 되고 나서 착상이 잘 되게 하는 음식 중에서 뭐가 있냐고 했을 때 포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포도즙을 좀 먹었는데 사실은 제가 임신했던 그달에는 포도즙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착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지푸라기도 하나 잡겠다 이런 마음이 포도즙 먹고 두유 먹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뭐 장어도 먹고 그러니까 뭐 추어탕 뭐 이런 거 막 먹고 일부러 막 그런 고기도 일부러 구워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진 않은 게 제가 임신했던 달에는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 나쁘다는 걸 제외하고요. 그리고 배란 후에 술 먹지 않고 커피도 한 잔 이렇게는 괜찮은데 막 세네 잔씩 드시는 분 있죠. 진하게. 그런 분들은 배란 후에는 좀 한 잔으로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나는 그렇게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는다 이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배란 후에는 안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몸 전체가 좋아지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잘 챙겨 먹고 이제 조금씩 나눠서 먹고 그리고 좋은 단백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배란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어플을 통해서 알 수는 있어요. 생리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생리 날짜, 그다음에 나오는 생리 예정일, 그리고 배란일 이렇게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28주기가 정확하게 평균이 딱 떨어지신 분들만 거의 맞다고 볼 수 있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배란을 언제 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란 초음파를 보러 병원에 갑니다. 이건 난임병원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저 배란 초음파 보러 왔습니다 하면은 일반 병원에서도 봐주시기 때문에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가야 되냐? 적어도 이제 생리를 시작하고 일주일 지나고 한 열흘 지나잖아요. 생리 지나고 2주 뒤에 배란을 대부분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가서서 이제 보시고 배란이 언제 된다고 미리 아셔야 됩니다. 배란이 되어버리면 24시간 안에 끝나버립니다. 어디 난임이신 분들은 12시간 만에 끝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할까? 병원도 체크하고 저는 스마일 배택이라고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지금 몇 개 남았는데
이게 스티립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한 10분 뒤에 5초간 담궈놨다가 10분 뒤에 하는 건데 이게 점점 올라가서 피크를 찍거든요. 그 피크 찍었을 때가 이제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고 피크 찍고 그 다음날 배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해봤더니 저는 병원이랑 이거랑은 거의 비슷했어요. 하루 이틀 차이긴 한데 거의 비슷했고 저는 얘를 도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임신했을 땐 얘를 안 썼어요.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게 아침이 아니라 오후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물을 안 먹고 요걸 하는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권장을 드리면 요거는 점심 먹기 전에 물 마시지 않고 점심 먹기 전에 요거 테스트하고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게 피크 찍기 전에도 좀 중간쯤 올라가거든요. 그쯤 됐을 때부터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부부관계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계란 유도제를 쓰기도 했고 나팔관 조영술도 했고 이런 건 해봤습니다만 시험관과 인공수정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배란 유도제를 먹고 너무나도 이렇게 부작용이 심했어요. 배도 너무 아프고 이걸 먹고 나서 계속 배가 땡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팔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나팔관 조영술 하다가 보면은 조영제가 들어가면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뚫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모르지만 뚫려 있다면 또 깨끗하게 청소도 된다. 이래서 이제 임신이 잘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임신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막혀 있으면 다행인데 막혀 있다 이러면은 바로 시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 막혀 있다 그러면 자연 임신이나 인공수정 같은 그런 시술도 고려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저랑 안 맞았기 때문에 배란 유도제나 이런 과배란 되는 아이들을 먹을 때는 충분히 상담 후에 그리고 한번 먹어보고 안 좋으면 약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날짜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병원에 숙제를 내줘요. 숙제라고 하는데 언제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배란 전후로. 근데 물론 이제 사람 욕심에 매일 하면 확률은 더 높아지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체력적으로 방전되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언제가 좋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꼭 지켜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배란이 언제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또 이제 배란을 확인하러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진 않았어요. 귀찮아서. 근데 이제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2주 뒤에는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배란 후에. 그럼 생리를 했을 때 도출해보면 아 내가 언제 배란이었구나. 아 우리가 그때 관계를 가졌나 안 가졌나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란 배태기도 해보지만 배란 초음파로 정확하게 알되 또 그 날짜에도 하지만 배란 초음파 보고 숙제를 받아오면 그때 이제 너무 긴장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배란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정확하게 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도 배란 초음파 보시는 거는 권장을 드리고요. 너무 그때만 해야 돼 안 하면 막 속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남편이 또 막 너무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자분들이 또 너무 야근해서 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때 안 했으니까 안 된다 할 필요 없이 배란 전에 미리 꾸준히 이렇게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자가 오래 살기 때문에 언제 배란될지가 몰라요. 병원에서 얘기해준 날짜보다 더 일찍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양 사이드로 다 이렇게 숙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주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배란 전에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감을 옆에서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옆에서 너희 아직 소식 없니? 막 이렇게 묻는 거 진짜 나쁘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든지 안 좋은 것처럼 임신이 잘 안 됩니다. 한두 달 내려놓고 쉬어보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남편도 너무 압박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란일이니까 오늘 꼭 해야 돼.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남자분들도 스트레스 받아도 안 되고 여자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심리 상태를 좀 잘 유지하고 멘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멘탈이 막 나갔다가 멘탈이 돌아오고 나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멘탈 관리는 필수입니다.
임신이 여성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자기가 안 되고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남자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사해보시고 검사해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린 자연 임신을 좀 더 해볼 거냐 아니면 시술을 할 거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몇 달 쉬고 시험관 해야지 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만큼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두 사람이 즐기면 좋잖아요. 저희도 신혼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지내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주시면 좋고 그리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주변 사람들이 아기 소식 없느냐 뭐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본인이 더 찾아보고 다닙니다. 그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굳이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부모님들도 너무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굳이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면 너무 막 마음도 아프고 안 좋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아기를 꼭 가지고 싶다 하면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되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신 준비 과정과 임신이 잘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고 이거를 꼭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임신 잘 된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방법들을 공유해드렸고 난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